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무료 채굴 코인 앱테크 리에이스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막 전부 하는 걸 다 뭐 유료든 막 이런 것까지 설명해 드리지는 않아요. 왜? 아니, 무료로 하는 것들이니까 무료로 기존에 설명했던 것들, 소개했던 것들, 그거 이제 티어 정리 해드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제가 1티어부터 5티어까지 티어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한번 영상 끝까지 봐보시면서 어떤 것들이 있나 살펴보면 됩니다. 자, 매달 제가 10일 전후에 이렇게 티어 정리를 해드리는데, 그래도 요번에 약간 늦긴 했지만 10일 전후기 때문에 살짝 늦더라도 요번에는 그래도 일정을 좀 지켜서 했네요. 그죠? 자, 아무튼 티어를 좀 이렇게 나눠봤는데, 자, 일단 빨간색으로 친 것들은 지울 거예요. 왜냐면 기존에 제가 손절 명단이라고 해서 했던 것들인데, 전달에서 이번달에 큰 변화가 없었던 거는 전달에 거의 2월, 한 2월이 아니라 1월 한 중순이 훨씬 넘어가지고 거의 한 말경쯤에 제가 이 방송을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번에는 큰 변화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는 건 맞겠죠. 자, 일단은 하나씩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볼게요. 일단 5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틀에 한 번씩은 보상을 꼭 받을 수 있는데, 제트캐시의 보상이 굉장히 미미하다. 그죠? 그거에 비해서 무슨 그냥 퍼즐 퀴즈 이런 거 푸는 거 있긴 한데, 뭐 하여튼 꾸준히 이걸 하다 보니까 계속 학원이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그 다음에 H포인트 이거 같은 경우에도 보상이 막 엄청나게 크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뭔가 학원은 있다라는 거. 그쵸? 룰렛 돌리기 이거 통해서 나중에 1년 동안 모으고 포인트를 얼마나 모았나 이런 것도 한번 책정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알파 네트워크입니다. 알파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알파 네트워크는 꾸준히 우리가 채굴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거래소에도 상장된다면서 개소리를 하고 처음에 5억기라고 했다 발행량도 아예 깨버리고 지그들 맘대로 하고 있다라는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중고나라 앱 같은 경우에는 출석 체크를 통해서 우리가 꾸준하게 뭐 이렇게 포인트를 받는다라고 하지만 그 포인트가 굉장히 미미하고, 거기에다가 뭐 이젠 가입 즉시 받을 수 있는 게 3,000원에서 보상도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어요. 1,000원인가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보상도 좀 하향되고 하다 보니까 학원은 있지만 일단 OT에는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는 거. 더 펑크 판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료 채굴로 꾸준히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그 거래소 상장, 뭐 아티젠 같은 경우에 전에도 상장 소식이 있었지만 이번에 선착순으로 해가지고 에어드랍 이벤트가 있었는데 다행히 전 당첨이 되긴 했더라고요. 어쨌든 더 펑크 판다라는 것도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코넥 같은 경우에 출석 체크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쵸? 이런 거 되게 좋아요. 그쵸? 그런데 뭐 한편으로 보면은 이 코넷도 조만간 올해 상반기 안에 승부를 좀 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아직까지 소식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코넷 뭐 이렇게 그대로 냅두고, 코알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냥 우리가 꾸준하게 뭡니까 활동을 통해서 받긴 하지만 그 보상이 되게 미미하다, 뭐 이 정도로 좀 볼 수가 있겠고, 급구 같은 경우에는 출석 체크만 꾸준하게 우리가 한 달에 25일 이렇게 하면은 뭡니까 사탕 100%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는 거지 이게 막 엄청난 보상을 주고 이런 건 아니에요. 가끔가다 이제 당첨되면 뭐 기프티콘 하나씩 추가로 얻는 거 뭐 이런 정도의 그냥 메리트가 있다, 요 정도로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 몬스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업데이트 소식이 있었지만 그런 업데이트 그 다음에 뭐 멤버십 기능 이런 거 있다 하더라도 그게 실질적으로 뭐 엄청난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보이진 않아져요. 그죠? 몬스탁 같은 경우에 그렇고, 시민방송 캐시 플러스 같은 경우에 자동으로 채굴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게 지금 뭐 돈이 됐다 라든지 뭐 보상을 줬다 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는 게 사실상 좀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셀러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그렇게 큰 보상이 없고,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출금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조만간 한번 제가 이거는 좀 실험을 해보려고 해요. 이거 제가 뭐 한번 포인트 계속 모아서 5만 포인트 채우려고 하다가 이 날 다 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셀러비를 하고 계신 분들, 실제로 출금 시도를 했다가 이렇게 수수료가 좀 많이 깨졌다 하시는 분들의 제보를 좀 받고 있으니까 좀 제보를 편안하게 해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데일리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단발성 이벤트가 아직까지는 또 없었다. 근데 또 이벤트가 있을 때는 있는 거라, 근데 일단 아직까지는 없었다라는 이런 느낌 때문에 일단 데일리 호텔은 좀 보류 상태지만 다음 달까지 없으면 또 없애야겠죠. 이거는 진짜 없앨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맨날 이거 진짜 할 때마다 힘들어요. 그죠? 뭐 아무튼 뭐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도파민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실질적인 뭐랄까요
그 혜택? 이라고 보기엔 좀 힘들어요. 이거는 그냥 출석 체크만 꾸준히 했지 실제로 그냥 도넛을 모아가지고 뭘 할 수 있는 이런 기능 자체가 당장에 없다라는 부분에 좀 아쉽고 베리스토어도 저는 지금 아예 앱 자체를 최근에 킨 적이 없는데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죠? 베리스토어. 최근에 뭐 나다코인하고의 뭐 뭔가 그 결합된 이슈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뭐 이 정도로 좀 평가를 해볼 수 있겠고 더폴 같은 경우에도 그냥 우리가 설문조사 뭐 이거 통해서 그냥 꾸준히 하는 거 뭐 이 정도가 있지 딱히 그렇게 기능이 없어 보여. 키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앱 자체가 지금 사라졌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제가 뭐 손절 명단에서 앱 자체를 없애진 않았지만 이거는 여러분들 편하게 삭제하셔도 된다라는 이런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키링은 그냥 삭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참고하시고 주주마켓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2달 정도 뒤인가요? 그럼 락업이 풀리잖아요. 그 락업 풀리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상당히 또 기대가 되는데 폴체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설문조사에서 폴을 꾸준히 모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 게임을 만든다라더니 또는 뭐 거래소의 상장 이거에 대한 기대감을 실어줬더니 아무런 얘기가 없다라는 거 그죠? 좀 애매하고 이 땅 같은 경우에도 그냥 출석 체크 꾸준히 하고 룰렛 돌리면서 하루에 그래도 11원씩 이렇게 받는 정도지 이게 뭐 더 이상 발전된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있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냥 저도 기존에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냥 꾸준히 모으는 정도로만 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비트코인 레전드 같은 경우는 사기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이런 부분에 지금 움직임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최근에 뭐 소각 소식이 있는데 아무런 영향가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 볼 수 있겠고 자, 비네트워크. 자, 무료 채굴이잖아요. 그래서 무료 채굴로 우리가 24시간마다 한 번씩 클릭을 해주지만 실질적으로 뭐 KYC를 통과를 시켜줘 얘가 뭘 하는 기능이 마땅히 없죠. 뾰족하게 없기 때문에 제가 비네트워크는 뭔가 좀 좋게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무슨 무료 채굴 코인의 이더리움이다? 유저 수만 그렇게 보여지고 크라토스 같은 경우에도 별다른 소식 없고 저도 뭐 한 2주에 한 번 들어갈까 말까 솔직히 좀 그래요. 잘 안 들어가게 되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 TT코인 같은 경우에는 말을 안 해도 뭐 여전히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티어로 넘어가서 퍼니지 같은 경우에 퍼니지 정리하기 전에 퍼니지? 일단 퍼니지. 자, 퍼니지 같은 경우에는 출석 체크로 받고 원래는 이제 기프티콘 반값에 사는 거 뭐 이게 굉장히 좋게 보였는데 최근에 보면은 보상 자체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뭐 늘어난 이런 건 없다 보니까 사실 좀 아쉬운 마음이 좀 들긴 해요. 뭐 어쨌든 간에 퍼니지 한번 볼 수 있겠고 캐시테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이렇게 출석 체크를 통해서 좀 받아주고 이런 게 좀 있으면 좋은데 얘는 일단 미션을 100번 이상 수행을 해야만 실질적으로 뭐 네이버 페이로 바꾸든 뭘 하든 할 수 있어서 아직까지 좀 이게 그런 기능들은 아쉬운 것 같아요. 캐시테크는 물론 이제 다계정을 방지하는 하나의 기능이긴 한데 어쨌든 볼 수 있겠고 LG띵크Q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석 체크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없어지면서 아무래도 이거에 대한 게 보상이 좀 안타깝긴 해요.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LG띵크Q는 4티어에 좀 유지를 시켰고요. 자, 페이북 ISP 같은 경우는 이게 매일매일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큰 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좀 하향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일단 5티어로 좀 내리게 됐고요. 4티어에 이제 캐시월드인데 캐시월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막 이렇게 엄청난 뭐가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5티어로 내려갈 만한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좀 유지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그대로 좀 냅둘 거고요. 도모코, 포모코, 로또플레이 다 마찬가지지만 광고를 기반으로 해서 꾸준히 광고 보면서 뭐 도지코인, 리플, 그 다음에 네이버페이 뭐 이런 것들을 꾸준히 모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니까 뭐 이건 한 세트로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 4티어에 계속 유지를 할 계획이고요. 다음 내용 보면 올웨이즈 여러분들 올웨이즈 올팜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슈가 굉장히 많았다고 했죠. 그래서 올웨이즈 같은 경우는 제가 5티어로 옮길 거예요. 진짜 악질인 게 뭐냐면은 올웨이즈도 되게 할 얘기가 많은데 아무리 제가 풀로 해가지고 한 번 들어가서 싹 하나씩 다 해봐도 지금 하루에 0.25%를 받아요. 0.25% 가장 이제 마지막 단계가 0.25%인데 이렇게 했을 때 계산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4를 곱하면 4일에 1%씩 이제 닳거든요. 그럼 곱하기 100을 하면요.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 400일이 걸려요. 마지막 단계에서. 아니 이거 옛날에 비해서 뭐 이렇게 하향이 됐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지만 좀 너무 악질적으로 바뀌었다라는 부분에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고 자, 다음 스타네트워크인데 980만 명에서 이제 1000만 명 돌파를 남겨두고 있는데 이번 달 안에 1000만 명 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굿모닝 코인 같은 경우에도 독도버스하고 뭐 NFT 도시하고 해가지고 이런 새로운 런칭을 좀 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굿모닝 코인도 그대로 4티어 유지를 하고 소식이 있으니까
포인트 몬스터 같은 경우에도 앱테크로서 이제 출석 체크 기능이 있으니까 뭐 나름 좋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양이 막 엄청나게 많다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은 괜찮다라는 느낌이 좀 있고, 모비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클레이튼 계열의 그 모비코인으로 실제로 바꿔주기 때문에 모비 토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일단 지갑으로 옮기긴 했는데 저는 이거를 3티어로 좀 올리게 됐습니다. 자, 네모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때요? 그냥 출석 체크를 하는 정도, 그 다음에 뭐 상품 리뷰를 하는 정도인데 이 보상이 막 그렇게 많은 거 예전에 비해서는 좀 빡세기 때문에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은 있다, 뭐 이런 정도 평가를 할 수 있겠고, 롯데 스위트몰 같은 경우도 출석 체크 그리고 설 연휴 기간 동안에 보니까 30% 할인 쿠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상당히 좀 좋게 느껴졌다라는 거, 그리고 일부 금액은 여러분들이 그냥 돈을 갖다 써가지고 간식을 사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나름 좀 쏠쏠하게 롯데에서 직접 배송을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자, 아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출석 체크나 이런 걸 했을 때 받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게 채굴을 좀 이렇게 그만하다, 채굴이 아니라 출석 체크가 끝나다 보니까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는데, 뭐 아무튼 이거를 굳이 제가 계속 넣어야 되는 이런 의무성, 당위성은 잘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더마르스 같은 경우에도 프로젝트 이행은 계속해서 되고 있으나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나 좋냐라고 봤을 때 사실 좀 안타까운 아쉬운 마음들이 좀 생기기 마련이다라는 거, 뭐 그런 정도는 확실히 좀 느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각자가. 잠바구니 같은 경우에도 좀 티어를 업 시키려고 하는데 뭐 가입하자마자 3,000원 받고 출석 체크 꾸준히 하는 부분에서는 포인트를 계속해서 모을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은 분명히 있다. 좀만 이게 그 호텔이나 이런 것들 지원되는 게 확대만 된다면은, 예약만 할 수 있다면 나름 메리트 있는 앱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자, 에이닷은 여러분들 가입 이렇게 로그인 하자마자 뭐 앱 키자마자 바로 출석 체크되고 포인트 그냥 꾸준히 모을 수 있는 그냥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그냥 좋게 느껴지는데, 아무튼 꾸준히 모으기에는 나쁘지 않겠다. 밀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출석 체크, 거기다가 최근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상장된 엘뱅크에 상장된 그 코인도 같이 모을 수가 있는 이런 메리트가 있다라는 걸 이제 진작에 알았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당장에서는 좀 괜찮아 보인다라는 거. 뭐 PS 플랫폼 역시도 그냥 여러분들이 로그인 하자마자 바로 포인트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선 나름 메리트 있다, 이 정도. 메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출석 체크 꾸준히 하고 있고 뭐 NFT 판매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거의 약간 보유자의 몫처럼 돼버렸는데 그냥 저는 계속 임대료를 꾸준히 받는 정도로만 하고 있다라는 거. 자, 원어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뭡니까 랜덤 박스 뽑는 이런 수준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게 막 엄청나게 좋다라고 느끼기에는 이 랜덤 박스가 좀 애매해요, 그죠? 좋을 땐 또 잘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여태까지 뭐 한 몇 번, 한 2번 정도, 3번 정도 지른 것 같은데 잘 안 나오고요. 자,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랄까요, 출석 체크하고 있지만 이 코인의 가격이 안 오르면 여전히 좀 비전은 없어 보인다라는 이런 느낌 때문에 페이코인도 좀 티어 변경이 이렇게 5티어로 좀 내리게 됐고요. 포인트 포토 역시도 뭐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막 자주 하는 편은 아니고 가끔 한 번씩 들어와서 보지만 그렇게 뭐랄까요, 막 많은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는 건 이런 건 아니지만 꾸준히 모아오기에는 상당히 괜찮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고, 포켓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 달 다음 달엔 꼭 다룰게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포켓찜 계속 다루질 못했는데 다음 달에 한번 꼭 다루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오픈 메타 시티 같은 경우에도 그냥 지금은 청약을 하지 않는다. 왜? 청약을 하면 어쨌든 클로버 계속 현질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상태. 올해 뭐 상장된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볼 필요는 있어 보이고, 돈나무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포인트를 그냥 조금씩 모으는 정도지 이게 막 많은 포인트를 모을 수 있다 이 정도는 아니라 가지고 꾸준하게 모으는 이런 정도로만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RG 같은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고요. LG화학에서 하는 뭐 이런 거다 보니까 그냥 탄탄하니까 그냥 냅두는 정도고, 캐시넷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북목을 방지시켜주는 그런 취지의 목적에선 굉장히 좋은데 일단은 더 이상 뭐 이렇게 티어를 올리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인식이 안 될 때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좀 오류를 뭐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 좀 안 되고 있어서 상당히 좀 안타깝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5티어 좀 정리가 끝났고 4티어까지 잠깐 정리를 하면서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 에이팅큐, 그 다음에 퍼니지, 그리고 여기 지우고, 그 다음에 캐시월드 여기다 놓고 지우고, 자, 이렇게 해서 4티어 정리를 했습니다. 조금씩 앱이 줄어드는데 저도 옛날보다 보니까 앱들이 좀 메리트가 약간 떨어지는 것들은 굳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봐야 좋을 게 없어 보인다라는 게 느껴졌고, 자, 그 다음에 이 영끌이거든요. 이 영끌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포인트 되게 많이 줬는데 지금은 이 보상이 약간 줄었어요. 출석 체크만 해도 막 50원씩 줬거든요. 그 나름 괜찮은데 그 보상이 지금 한 20원 이렇게 되니까 약간 줄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3티어로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뭐 머니닷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게 인기도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머니닷은 살짝 내릴 건데 나름은 뭐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옛날만큼은 또 아닌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머니닷 한 티어 내렸고, 리얼 리서치는 키위 서베이 이거 둘 다 마찬가지지만 설문조사 앱테크로서 나중에 한 번 더 이거는 다시 다룰 수 있도록 할게요. 이 키위 서베이하고 리얼 리서치,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엠브레인 맞나요? 그 신규 티어 바로 추가할게요. 엠브레인. 엠브레인도 설문조사 앱테크로서 뭐 활용을 하고 있지만 뭐 포인트가 많이 모이진 않지만 그냥 꾸준히 모을 수 있는 정도로 시작은 3티어부터 합니다. 스타일시 역시도 뭐 카톡으로 공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런 포인트, 나름 이 앱테크는 쏠쏠하지만 실제로 뭐 이거를 보여주는 사람은 약간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자, 마일벌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 3티어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출석 체크. 어쨌든 100만원 딱 이렇게 한번 건지면 인생 한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일벌스도 일단 3티어 유지를 했고, 캐시업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3티어로 유지를 했습니다. 나름 그래도 이거는 하는 사람 의외로 많고 보상도 좀 잘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프레딧은 가입 즉시 5,000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가입하고 그 다음 혜택으로 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프레딧 3티어 그대로 유지하고요. 큐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것도 좀 다뤄보지 못했는데 굉장히 죄송하고, 일단은 이번 달에서 다음 달 사이에는 꼭 한번 다룰 수 있는 계기를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도시 시티즌 같은 경우는 할 얘기 많은데 최근에 보니까 보상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옛날엔 그래도 누적되는 수량이 좀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480개씩 받았는데 지금 이제 300 몇 개로 좀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살짝 아쉬운 느낌, 그런 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 차트판닷컴입니다. 차트판닷컴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냥 뭐 이렇게 출석 체크해서 받는 그런 포인트들 꾸준히 모으고 있고, 다른 거는 딱히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런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세기몰입니다. 세기몰 같은 경우에도 출석 체크를 통해서 포인트 벌어가지고 이걸로 뭐 USB 같은 거 사는 데는 나름 도움이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든든 같은 경우에는 든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출석 체크 꾸준히 하고 이거 포인트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포인트 꾸준히 모아가지고 나중에 5,000원 이상부터는 여러분들이 뭐 청약이 아니라 그런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투자를 하시면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해시박스 몬스터입니다. 요것도 우리가 출석 체크를 통해서, 출석 체크라기보다 매일매일 박스, 랜덤 박스를 주는데 그 랜덤 박스 통해서 포인트 꾸준히 모아가지고 뭡니까? 또 하나의 투자를 하기는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의 미션 같은 경우에도 약간 비슷한 게 캐시트리나 이런 것들과 좀 비슷한데, 그래도 일단 앱 자체로 볼 때는 얘는 3티어 정도 수준이다 이 말씀 드리고, 샷블리도 일단 룰렛을 꾸준히 돌리곤 있는데 조만간 한번 근황과 소식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덱스 코인 같은 경우는 저번 달에 분명히 상장을 한다고 했는데 상장 소식과 관련해서 한번 조만간 제가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뭐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는 없네요. 일단 제가 좀 다루질 못했는데 본덱스도 마찬가지고 리민트도 한번 제가 또 다뤄볼 수 있도록 할게요. 리민트는 부동산 코인으로서 이 3티어 4티어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3티어에 좀 유지를 했고, 체리포인트 역시도 일단 3티어에 유지를 했습니다. 뭐 이벤트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안 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벤트가 있긴 하는데 약간 애매한 그런 수준은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010페이 뭐 출석 체크를 통해서 포인트 꾸준히 모으고 이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괜찮다 생각을 하는데, 그때 2티어로서 활용되기엔 약간 애매한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3티어로서 유지하기엔 딱 적합하다라는 느낌이 있고, 자, 그리고 이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내릴게요. 왜냐면 이게 이제 보상이 없어졌어요. 가입 즉시 뭘 받고 이런 게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사라져가지고 없어진 거 좀 내렸고, 캐시 판다 역시도 좀 내릴게요. 뭐 이렇게 아까 보시는 것처럼 뭡니까? 여기 오늘의 미션 요거하고 좀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일단 좀 그렇게 메리트가 사라졌기 때문에 일단 내렸습니다. 캐시 판다도 뭐 가입 즉시 1,000원 받고 이런 건 있는데 그냥 제가 볼 때는 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좋은 게 캐시 트리나 여기 지금 보시면 크래피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앱들과 비교하면 약간 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고, 어쨌든 싹 다 잡아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해킹 같은 거 하려고 하거나 나쁜 스미싱 문자 같은 거 싹 걸러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글라이드 역시도 가입 즉시 받는 포인트 4,000원이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뭐 무료 배송 쿠폰 이런 거 받아서 잘 활용하면 얘도 좀 이렇게 나름 메리트 있는 이런 게 되니까 한 번쯤 활용해 보시기엔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캐피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여러분들 꾸준히 하고 계시죠? 무료 채굴 코인 중에는 그래도 나름 괜찮은 깔끔한 그런 앱인데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이럴 때 열심히 모아두면은 캐피는 분명히 나중에 웃을 날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캐시트리 같은 경우는 출석 체크도 되고 앱이 깔끔해가지고 굉장히 좋아 보인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앱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캐시트리는 나름 열심히 하면 돈 많이 번다라는 이런 평가들이 굉장히 많아서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참고하셔서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돈방석 같은 경우에도 뭐 작년에 상장이 된다 어쩐다 했다가 지금은 좀 소식이 줄어들긴 했는데 여전히 앱 안에서는 꾸준한 이벤트들이 많이 열리고 있다. 그래서 1티어까지는 아니더라도 2티어에 좀 자리매김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루에 꾸준하게 벌 수 있는 포인트들 보면은, 일단 1티어인데 1티어 쪽에 하나가 요번에 추가가 될 거예요. 하나가 추가가 되는데 그 앱은 뭐냐면 바로 그로켓입니다. 그로켓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단지 광고 이런 거 보는 건데, 예를 들면 CU나 이마트24 이런 거에 뭐 1+1, 2+1 이런 행사 상품들 있죠. 그런 내용들, 메뉴들을 쭉 보는데 30초 동안 한 편의점당 보고 하루에 3개까지 해서 180원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마트 등록해 놓은 거 전단지 같은 거 봤을 때도 포인트 추가로 받는 게 있어요. 어쨌든 하루에 180원은 무조건 받을 수가 있고 곱하기 30을 하면 그래도 나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포인트 5,400원은 된다. 기프티콘 같은 거 바로 사면 또 바로 여러분들의 문자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상당히 좋은 앱테크로 요즘에 좀 떠오르고 있으니까 한 번쯤 해보시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볼까요? 틱톡 라이트. 너무 좋죠? 자, 다들 아시겠지만 포인트 꾸준히 모으면서 이 포인트도 1대1 비율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모으면서 뭡니까? 기프티콘을 사거나 아니면 현금 출금도 바로 해주는 이런 센스가 있는 앱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비트버니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광고 모델로 나오기도 하잖아요.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아무튼 비트버니도 나름 괜찮다. 걸어다니면서 보상 버튼을 누르는데 광고도 안 나오고 이런 부분에서는 꽤 괜찮게 좀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비트버니 상당히 좋은 앱테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크래페이 아시겠지만 가장 제가 볼 때는 가장 깔끔하고, 그리고 일부 샀을 때 포인트를 돌려주는 뭐 이런 것들 역시도 나름 메리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크래페이는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페이헌터 같은 경우 여전히 좋아요. 뭐 한 달에가 아니라 하루에 한 350원 정도 적립을 받으면서 한 달 동안 하면 10,000원이 넘는 금액을 받을 수가 있죠. 이거 네이버페이 바로 바꿔가지고 활용 가능하니까 이렇게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고, 최근에 보니까 10,000원 단위로 이렇게 출금이 가능하게끔 해놨더라고요. 그런 번에 약간 단점은 생겼지만 페이헌터 여전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이제 Q&A24인데 이 Q&A24가 약간 좀 문제가 생겼는지 접속 자체가 안 돼요. 잘 앱 자체는 안 되는데 뭐 사이트 들어가서 접속하는 거 이런 건 되다 보니까 일단 얘는 좀 공지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안 되는 건지 그런 공지를 제대로 안 하는데 그런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무튼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내용 봐보면은 이제 모니모입니다. 모니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출석 체크, 그 다음에 걷기, 그리고 수면, 뭐 이렇게 일어나는 거, 그쵸? 기상, 패턴,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추가적인 포인트 받는데, 그래도 얘도 한 달에 한 2, 3천원, 뭐 이 정도 금액은 나오니까 꾸준히 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앱테크로 좀 자리매김하고 있고, 마지막 파이코인입니다. 파이코인은 단연 1티어, 그쵸? 최근에 보면 그 화력 보면 아시겠지만, 이더리움보다 더 뛰어난 그런 화력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파이코인도 열심히 모으다 보면은 분명히 웃을 날이 올 것이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꾸준히 모았을 때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릴 그런 무료채굴 코인 중에 하나다라는 거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제가 2월 무료채굴 앱테크 티어 정리 한번 해드렸는데, 뭐 아무튼 이렇게 보면은 제가 하고 있는 것들 그래도 꽤 많고 저번 달보다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여러분들이 모아가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소식들이 있을 거고, 그래도 나름 뭐 큰 돈은 아니겠지만 용돈벌이 정도는 되는 똑똑한 이런 앱들이니까 한번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의 선택에 맞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한번 또 3월호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 무료채굴 코인 탑5, 앱테크 탑5 이거 같은 경우에 15일 전후로 발간되는 거 아시죠? 매달. 아무튼 참고하셔가지고 뭐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